승용차에서 2열 의자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캠핑카에 진실해서 중고차로 총 얼마예요 하는 거는 270만 원이랑 개소세만 제외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예 없습니다. 싸게 보이기 위해서 270만 원을 찢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는 2004년식 렉스톤 차량입니다. 2004년도에 렉스톤 차량은 차량 가격이 3,500만원 정도예요. 2004년도에 3,500만원이면 모하비하고 같은 등급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고급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 지금 19년이 됐죠. 중고값으로는 얼마 안 하지만 이 차를 이용해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캠핑카 용도로만 쓰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차량 곳곳을 보면서 이 차를 보면서 우리가 이 차 주인에 대한 생활들을 조금 엿볼 수 있거든요. 왜 캠핑카를 했을까,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그분의 삶이 보이거든요. 사장님, 근데 노후 차량 하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노후 차량도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노후 차량이 보면 뒷바퀴 쪽에 많이 녹이 슬어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는 차체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저희가 해드리지 않고, 또 그런 차를 중고로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중고차로 사서 캠핑카를 개조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자기가 원래 타던 차량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잖아요. 내 차는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 그런 자신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캠핑카로 개조를 해드리죠. 차를 험하게 타셨지만 녹슨 데는 없어. 뭐 장기수가 많고 막 이런 건 있는데, 대부분 차량 관리가 안 된 데는 이런 데 같은데 막 녹이 막 붙어 있는데, 이 차는 내가 봐서 산을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산을 많이 다녀서 아무래도 잔가지 때문에 많이 긁히긴 했지만 크게 녹슨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차를 캠핑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공구들을 보면, 이게 공구들이 이거 우리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뭔가 드릴을 갖고 다니면서 무슨 작업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도용 샤프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현장에서 도면을 그리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바퀴를 굉장히 아까 높여놨거든요. 그 얘기는 바닥이 깊은 산길들을 실제로 다니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차 안에서 대기해야 될 시간이 많아요. 캠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캠핑을 하기 위한 게 아닌데 깊은 산속을 들어가서 차에서 한참 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면서 드릴도 갖고 다녀야 되지, 연장도 갖고 다녀야 되지, 그리고 차 안에서 어느 시간까지 대기도 해야 되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차는 캠핑용으로 의자를 떼긴 했지만 실질은 캠핑용이 아니라 업무용 차량이란 얘기예요. 승용차에서 2열 의자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캠핑카를 만든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리얼이죠. 실제 쓰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곳곳에다가 은박지를 붙이고 DIY를 하셨잖아요. 제가 노후차를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차 상태를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거지, 차가 저렴하다고 저렴한 차를 사서 캠핑카로 만들게 되면 그 차는 오래 가지 못해요. 주인 바뀌면 중고차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차를 오래 탔던 사람들은 그 차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그 차 주인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차가 그때부터 금방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노후차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가 중고로 나오면 200~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300만 원짜리 차량에다가 캠핑카로 쭉 바꿔 꾸며서 뭐 전기하고 히터를 넣으면은 한 1200만 원에 저희가 차를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는 기본 침상만 했지만 전체를 갖다가 캠핑카로 전기하고 히터까지 달아서 3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짜리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차가 300만 원이었는지 100만 원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캠핑카를 구조 변경하는 금액은 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까지 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800에서 1200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빼면 원래 자동차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을지를 역산을 할 수가 있죠. 거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카의 진실에서 중고차로 총 얼마예요 하는 거는 자동차의 가격보다 캠핑카 구조 변경을 한 비용이 사실은 더 크게 되죠. 근데 요즘 차를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세트 제품으로 저렴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렴해 보이지만 저렴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중고시장은 차량 가격과 그리고 그 차의 품질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차의 상태가 나쁘면 중고차 업자들, 중고차 딜러들은 대번에 사고 난 차 어디 부분에서 다 계산을 해서 가격을 깎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그 사람들이 중고차 딜러가 훨씬 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꾸며드리면 27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구조 변경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저희는 구조 변경 비용을 별도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받지를 않습니다. 의자를 폐기하는 데에도 폐기물 처리 가격이 꽤 들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저희는 별도로 받지를 않아서 270만 원이면 이렇게 2여 의자를 떼고 구조물을 만들어서 정식 2인승 캠핑카로 제작을 해드려요. 270만 원이랑 개소세만 제외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예 없습니다. 1원도 추가로 들지를 않아요. 요즘 말장난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낚기 위한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유튜브 상에서 그런 영상들이 유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싸게 보이기 위해서 270만 원을 찢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장착하는 비용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 비용은 또 50만 원이에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또 별도로 받습니다. 30만 원이요. 그리고 구조 변경비를 또 50만 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그리고 막상 SBB 등급 저희같이 앞뒤에 패치가 없는 거 하면은 재료비가 50만 원이 아니라 갑자기 200만 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거꾸로 제가 우리 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테이블 올라오는 파업 테이블 없애고 재료를 지금 BBB 등급이 아니라 SBB 등급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100만 원 정도를 가격을 낮춰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런 완성도를 본다 그러면 270만 원을 내고 제일 좋은 등급으로, 그리고 틈새 하나 없이, 이런 틈새 하나 없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장기적으로 쓰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익이란 얘기죠. 찢어놔서 저렴해 보이지만 저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걸 장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마이캠프 이 공차들이 이게 1mm 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가 재료를 2배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가공하기 위해서 덮개를 별도로 쓰는 겁니다. 가운데 나무는 버리고 이 덮개를 별도로 가공을 해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가 나무가 2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장 비싼 나무를 쓰면서 재료를 2배를 쓰니까 그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저렴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 오차가 6에서 8mm 정도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다가 경첩을 별도로 두는 거죠. 근데 오마이캠프는 이거를, 이 덮개 부분을 별도로 가공을 해서 가운데 나무는 버리고 다른 새 나무에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덮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보시면 바닥판을 상판 재질과 동일한 걸로 깔아 드려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평평하게 여기에다가 뭔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자, 지금 요건 봐드릴게요.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바닥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장판으로 마무리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서 저기는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장판으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장판으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런 곡선 구간들은 저희가 만드는데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공을 한 거고, 사실 바닥 전체를 이렇게 장판으로 쓰면 저희가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런데 이렇게 널찍한 공간들은 딱 정확한 박스 형태로 바닥에다가 긴 것들을 단단하게 튼실하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니까 저희가 꼬박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는 직선이 없어요. 다 곡선입니다. 보시면 이 자동차 라인에 맞춰서 다 곡선 작업을 하지 직선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일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냥 맘 먹으면 간단하게 쭉쭉 일자로 하게 되면 그러면 당일날 장착도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거를 쓰실 분이 이걸 눈으로 봤을 때 이 틈이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 맨 처음에 딱 깔았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이에 뭐 끼어 들어가고 손가락 들어가는 부분에 뭐 물건도 끼어 들어가서 빼지 못하고 물건 아래쪽 수납했는데 없어졌는데 보니까 저 깊은 데 들어가서 뺄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왜 안 생기겠냐고요. 그걸 제가 아니까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좀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놔면 여러분들이 장시간 쓸 수가 있는 거예요.